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거는 임플란트는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오래오래 쓸 수 있냐는 질문들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영원히 오래오래 평생토록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치아의 상태, 또 주변 뼈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또 완성도에 따라서도, 그리고 시술 후에 환자분들이 평생 가지고 쓰시면서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임플란트 수명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임플란트는 최소 몇 년 간다라는 보장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쓰시면 굉장히 잘 쓰신 거라고 볼 수 있고, 관리를 정말 잘 하시고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15년을 지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존하는 것들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보존하는 것보다 빨리 빼야 좋은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빼야 할 치아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거나, 이 치아에서 나오는 세균들로 인해서 다른 치아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빼지 않고 버티게 되면 염증들이 퍼져서 빼지 않아도 될 치아들을 빼게 되거나 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식립해야 될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뼈 이식에 대한 비용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으로 발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빠른 발치를 하는 것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빨리 빼주시고 거기 주변에 있는 염증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치조골의 손실을 좀 더 막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도 빨리 발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너무 오래 끌고 가서 주변에 치조골들을 다 이제 손실되게 만드는 것들은 좀 피하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뼛속에 한번 딱 심어 놓고 나면 움직임이 없어야지 정상인데요. 그에 반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 자연 치아들은요, 씹는 힘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조금씩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어 놓은 임플란트 그 자리에 딱 버텨주고 있고, 앞에 있는 자연 치아들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다 보면서 이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게 돼요. 이런 틈 사이로 음식물이 끼게 되고요. 이 틈을 떼어달라는 말씀들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틈은 떼어 놓더라도 치아는 계속, 자연 치아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틈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뼈에 염증이 많았다거나 해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간 경우, 또 잇몸이 좀 얇은 경우들은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 잇몸이 채워줘야 할 공간들이 잇몸이 없어짐으로써 부족해서 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의 공간은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요새는 워터픽도 많이 설명드리거든요. 따로 관리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네, 맞아요. 위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앞쪽에 있는 뼈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상태에서 사실 엄청나게 고생하셔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오래 쓰시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 앞쪽에 뼈가 굉장히 얇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오래 쓰시려면 앞니 쪽은 최대한 조심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들도 또 환자분들도 협조해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딱딱딱 씹으실 때
앞니로 면을 끊거나 뭐 간단하게 잘라 먹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요. 뼈가 얇기 때문에 강한 힘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을 하시고 앞니로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뜯어먹는다든지 너무 딱딱한 음식들을 자주 이렇게 힘을 줘서 베어문다든지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앞니는 최소한의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과정이 틀니를 제작하는 과정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뼈가 안 좋고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플란트가 가능한 환경이고 환자분 구강 내 상태나 건강 상태가 받쳐준다면 임플란트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뇨가 심하시고 뭐 심한 치주염이 있고 한 상태여도 병원에서 오셔가지고 검진을 통해서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고 또 전신 건강에 대해서도 조절이 가능한 상태라면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술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절 가능한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 치아를 이제 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이를 뺐을 때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정말 관리를 잘 하다가 부러져서 빼신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잇몸 뼈가 염증에 의해서 녹고 이러면서 치아가 소실돼서 그 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임플란트로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요. 이전에 이를 빼게 만들었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게 되면 임플란트는 구조상 자연 치아보다 염증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임플란트를 소실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뽑기 전에 이 치아를 잃어버렸던 그 원인에 대한 습관을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구강 관리 방법이나 또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의해서도 만성적인 치주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습관은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씹는 힘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또 과도한 힘에 의해서 치아나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아를 좀 보호해주는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부평우리 치과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걸 계속 이제 유지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식사하셨던 그 음식물들을 잘 제거해 주시는 거, 그게 1번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치아를 잘 닦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모든 부분을 정말 빈틈없이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편한 게 절대 없으시더라도 치과에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다니셨던 분들 보면 처음에는 좀 관리가 안 되시다가 치과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개선돼서 마지막에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또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치과 너무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려가지고 체크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구강 관리를 잘 해나가시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자연 치아도 좀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